여러분 반갑습니다. 텍사스 제피입니다. 거의 7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1월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몸이 괜찮다면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뭐 앉아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 제작을 쉬게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계좌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TQQQ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지출할 돈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이사를 해야 했고 또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면서 세라젬 같은 기계도 좀 구입했고 어 또 막내 아들이 등록금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줬고, 그리고 가장 큰 지출은 또 아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자동차를 에 현금으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5만 불, 6만 불 이상 소요가 돼서 그래서 가지고 있던 TQQQ를 익절했습니다. 지난 7월에요. 일단 지난 상반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이 AI 열풍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 7 월에 저는 상당히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TQQQ와 제피를 리밸런싱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해 주면서 제피를 제큐로 옮겨 탔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변동성이 더 크고 나스닥 기반이어서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QQQ를 많이 익절하고 또 제피를 제큐로 갈아타면서 5대 5로 비중을 맞췄습니다. 7 월에 그렇게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7 월부터 요 근래에 많이 또 주식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니까 TQQQ가 계좌가 거의 뭐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그것은요. TQQQ를 제가 뭐 1,000개 이상을 팔기만 한 게 아니라 TQQQ를 7 월에 전체를 매도한 후에 1,000개를 다시 매수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내년에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 월에 사고가 나면서 제가 타고 있던 테슬라를 폐차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 Y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7,500 불의 텍스 크레딧 법안이 통과돼서 그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텍스 크레딧이 한국과 이 보조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주면서 이 차값에서 빼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7,500 불의 세금 크레딧을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 7,500불 정도를 깎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00 불이면 5,000 불만 깎아 주는 거고 3,000 불이면 3,000 불만 깎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7,500 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내년에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그래야 7,500 불의 텍스 크레딧을 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도하고 리밸런싱을 위해서 TQQ를 다시 1,000개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TQQQ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저는 왜 TQQQ로 계속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기의 자산을 빠르고 크게 늘릴 수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TQQQ로 뭐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TQQQ로 장기 투자를 하면 뭐 "계좌가 녹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2022년 이 폭락장과 2023 년의 이 폭등장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의 전체 계좌 뭐 티켓큐큐뿐만 아니라 제피까지 해서 전체 계좌가요. 마이너스 35% 이상까지 갔었어요. 티켓큐큐로 말하면 마이너스 60% 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어요, 티켓큐큐를. 그래서 올해 폭등장이 오면서 결국은 총 수익이 마이너스 35% 에서 플러스 30% 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올 1 월부터 해서 올해만 5만 불 이상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QQQ를 익절해서 뭐 아이들의 등록금과 자동차를 구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할 비용이 투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수입도 많지 않아요. 막 수십만 불씩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뭐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QQQ에 투자를 한다면 좋겠지만 QQQ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그만큼 리턴이 되는 TQQQ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TQQQ와 제피, 지금 제큐죠. 제큐를 함께 투자한다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QLD 정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TQQQ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으면, 상승이 급격하게 돼서 만약에 넘으면 1 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꼭 1 년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7 월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면 뭐 한두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 월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해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리밸런싱을 실시했던 거죠. 그렇게 비중을 잘 조절하면 QLD보다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QLD가 보통 QQQ의 2 배잖아요. QQQQ의 2 배인데 TQQQ와 제큐를 함께 투자를 하면 한 1.7에서 1.8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QLD가 2 배면 1.8 배, 1.9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큐와 함께 투자함으로써 폭락에 따른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폭락에 따른 MDD를 좀 줄이고 상승 시에는 또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에게는 경제적 활동을 할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50 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만약에 30 대라면 TQQQ를 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QQQ나 아니면 QLD와 제피를 제큐를 섞어서 또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TQQQ에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IRA 계좌에 연금 계좌죠. 연금 계좌에 SCH도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그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은퇴를 한다면 소셜 연금 나오는 거, 소셜 국민연금이죠. 한국인 국민연금, 소셜 연금 나오는 것과 또 IRA 뭐 401k 같은 거, 그다음에 주식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을 토탈 합하면 한 달에 한 4천 불에서 5천 불 정도 수입이 생기면 뭐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TQQQ를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또 만약에 자산이 뭐 한 2 0만불 이상 된다면 TQQQ 비중을 좀 40대 60 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 같이 이 주식 투자를 뭐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3 년에서 4년 정도 됐는데요. 또 그리고 막 잘하는 편도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주식 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시황이나 매크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뭐 차트 분석을 하고 예전에는 좀 차트 분석도 해 보고 또 사팔도 해 보고 그랬는데 별로 저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뭐 주식 시황이나 그래서 앞으로 이 차트 분석 같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야심 TV 같은 뭐 유튜브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나 뭐 또 차트 분석, 그다음에 또 사팔 언제 사야 되고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차트를 분석을 해 주시면서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사팔도 하지 않고 1 년에 한두 번 리밸런싱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당주도 뭐 SCHD와 뭐 JQ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변동이 없잖아요. 뭐 SCHD는 뭐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뭐 여러분 제큐를 아시겠지만 뭐 커버드 콜 또 ELN 방식으로 하는 고배당 ETF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일 검증된 ETF 고배당 ETF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해요. 왜냐하면 5 일에 한 번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쪼끔 손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계좌에 이건 메인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10%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단타라고 해서 뭐 오늘 사서 뭐 오늘 당장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라오 님의 그 무한 매수법 을 좀 참고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서 10% 정도의 이익이 나면 매도해서 통닭 먹을 수 있는 또 용돈 벌 수 있는 계좌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TQQQ로 할까 뭐 SOXL로 할까 뭐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별주 중에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벌써 한 4-5년 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1.5배 테슬라의 1.5배 레버리지 상품인 TSLL을 통해서 이 무한 매수 용돈 벌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면 TQQQ나 SOXL 뭐 다른 거 3 배의 레버리지 종목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TSLL을 선택을 했고 TSLL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단타 계좌로 TSLL 한 계좌의 10% 내에서 무한매수법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메인 계좌는 TQQQ와 JQ를 분할 매수해 가지고 5 일마다 한 번씩 분할 매수하고 또 변동성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산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매수법이라든지 뭐 시황이라든지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이라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은 없지만 제가 영상을 계속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 주일에 2-3번 정도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 제 이 투자한 역사를 좀 기록해 보고 싶고 또 조금이나마 또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좀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TSLL 매수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TQQQ와 JQ를 매수하고 또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TQQQ에 대한 이야기 또 JQ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